지금 이제 2강으로 왔고,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 1쪽부터 18쪽까지 원소들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주기성은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화학 결합은 1쪽부터 17쪽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럼 안정해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꼭 꽉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지금 18쪽 원소들은요. 이제 헬륨이 있고요. 자, 헬륨만 2개고요. 나머지는 다 8개를 채우는 거죠. 네온은 2개, 8개를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은 2개, 8개, 8개를 채워서 가장 바깥 껍질에 이렇게 8개를 채우고 헬륨만 제외입니다. 자, 요런 규칙을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를 꽉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1쪽부터 17쪽까지 원소들은요, 가장 바깥 껍질에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전자를 완전히 이동을 하거나, 전자가 완전히 이동을 해서, 전자가 이제 한 개, 2개, 3개 가진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고, 자, 6개, 7개 가진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어서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형태의 요거를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력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서로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요런 힘이 발생되게 되고요. 전기력 중에서 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극과 플러스극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요 인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옆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찰싹 붙는 거죠. 자석처럼. 자, 그래서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원자과 전자 개수만큼 전자를 잃어버려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러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다? 2개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2.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Mg2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는 2개, 8개, 2개, 이렇게 해서, 3주기 2족,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2개, 8개, 이렇게 해서 마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 2개, 8개, 네온이 2개, 8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음이온은 비금속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 개수만큼 전자를 얻어서 옥텟을 만족하고 음이온을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6개죠. 그죠? 그럼 옥텟을 만족하려면 2개가 더 필요합니다. 전자가. 그래서 전자 2개를 얻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금속으로부터 얻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이온이 되면 2개, 8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산화이온은 산소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1쪽 금속들은 전부 다 플러스 1가, 그다음에 2족 금속들은 플러스 2가가 되는 거고요. 17쪽 비금속은 마이너스 1가, 16쪽 비금속은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여기는 남는 원자과 전자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기는 부족한 개수만큼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의 형성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붙는 건데요. 나트륨 원자, 즉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으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원자는 원래 11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지금 2개, 8개 전자 배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2개, 8개, 7개. 얘는 2개, 8개, 1개인데 하나 잃어버린 것이고 여기는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2개, 8개, 8개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2개, 8개는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것이고요. 2개, 8개, 8개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원소와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중에서 어떤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 양이온만 전자 껍질을 1개 잃어버린다. 원자가 전자를 잃는 순간 전자 껍질도 같이 잃어버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면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원자 개수비가 이 전하량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양이온이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1대1로 만나면 2 플러스, 여기가 지금 전하량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적 중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어서 1대2로 만나게 되면 여기가 2 플러스, 여기는 곱하면 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전기적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금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 개수를 씁니다. 자, MgCl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생략을 하고 2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를 불러줄 때는 항상 비금속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래서 쓸 때는 MgCl2라고 쓰고 이걸 한글로 읽을 때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뒤에서 앞에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밑에 것도 해보면 지금 리튬하고 산화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하량이 안 맞기 때문에 2대1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Li2O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리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면은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1대1로 결합을 하면 되겠죠. 그 CaCO3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알루미늄이랑 알루미늄 양이온과 산화이온 그러면 3대2니까 이거 개수비는 2대3. 그래서 Al2O3 이렇게 해서 산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적 중성이 되도록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작성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 구조를 이룹니다. 3차원 입체 구조를 이룹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무한대로 결합돼 있다. 무한대로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므로 이온 결합 물질한테는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분자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분자는 아래에서 배울 공유 결합 물질이고 독립된 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H2O나 CO2 같은 이런 독립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입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뭐 MgCl2라든가 NaCl이라든가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은 그냥 가장 작은 개수비로만 표현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얘네들이 1대2, 1대2로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을 봤는데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름에 이런 마그네슘, 리튬, 칼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이 반드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금속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에 요 금속이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랑 달리 공유 결합 물질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겁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있는 물질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같은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서로 뺏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자들을 가운데 놓고 같이 각각 내놓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물 분자 같은 경우에요. 산소 원자도 지금 원자과 전자 6개죠. 6개면 2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랑 결합을 할 때 수소도 전자가 하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랑 수소 원자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산소가 수소한테는 전자를 하나 빌려준 게 되고 수소도 산소한테 하나 빌려준 게 되는 거죠. 서로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결합한다. 그러면 이런 전자쌍을 뭐라고 하냐?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산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이 2개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공유 전자쌍 2개에 산소 입장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산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요. 산소가 다른 산소, 옆에 산소에게 2개를 빌려줬습니다. 얘도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왼쪽 산소에게 2개를 빌려줬죠. 그럼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공유 전자쌍을 2개를 공유하는 식으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식은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각각의 산소마다 점을 2개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막대로 표현을 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은 점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소가 O2라고 하는 거죠. O2라고 하는 이 산소 분자는 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질 수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4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원자는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 개수가 지금 8개 이런 식으로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지금 15족입니다. 15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럼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제 플러스 7이 이제 질소인데 하나, 둘, 2개 하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러면 질소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이제 옥텟을 만족하기까지 3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각각이 3개씩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어서 요렇게 가운데에 전자쌍 3개를 한꺼번에 공유하는 형태의 3중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 분자는 자,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3개니까 가운데 막대 3개를 표현을 해주고 이 질소 하나당 공유하고 있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한 쌍이 있죠. 그래서 점 2개. 그래서 점 2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는 3개에 비공유는 2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소가 각각의 질소 원자 입장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를 만족을 해서 옥텟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메테인은 가장 안쪽에 있는 얘가 지금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지금 각각이 탄소는 14족이잖아요. 그죠? 탄소는 14족이니까 전자가 4개가 부족한 거예요. 4개 부족하면 이렇게 수소를 데리고 와서 여기 이런 식으로 4군데에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다 옥텟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탄소는 비공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소 주변에 4군데에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렇게 수소나 아니면 할로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수소는 전자를 가장 바깥의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이 가능하고요. 이제 플루오린도 단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죠? 염소도 가능하고요. 브로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수소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소 이온하고 그다음에 할로젠 이런 원소들은 이렇게 단일 결합이 필요한 곳에 붙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지금 공유 전자쌍수가 4개가 되고요. 비공유가 이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탄소에도 없고 수소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탄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만족하고 있고요. 수소는 2개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인력이 큽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크기 때문에 자석처럼 붙어 있다 그랬죠. 이 전기적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에 대한 용해성도 있죠.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입자는 부분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온을 둘러싸서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소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없고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있다. 자, 이유는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온이 이렇게 다른 극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이 이동할 수 있을 때는 전기를 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체에서는 없는 이유가 전기를 통할 수 없는 이유가 이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온의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없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은 이 경계면에서 같은 전하끼리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반발력. 그래서 잘 쪼개지더라. 소금 같은 거를 손에서 이런 식으로 부수면 소금 입자가 굉장히 잘 쪼개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에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고요. 염화칼슘이 제설제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나 대리석의 성분이고,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제산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써보면 염화나트륨은 NaCl이고 염화칼슘은 CaCl2 이거고요. 탄산칼슘이 CaCO3. 그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이 Mg 가로하고 OH2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씁니다. 네. 자, 그다음 공유 결합 물질은 특성이 뭐냐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주로 액체로 존재를 하고 이 액체에서 기체로 잘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주로 이제 액체나 기체로 존재를 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어떻다?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잘 녹으나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잘 안 녹는다. 그래서 그때그때 성질에 따라 다르니까 이 경우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요.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서 고체가 되어도 잘 부서지기 때문에 부서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출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죠. 여기 전기 전도성이 요렇게 요거랑 밑에 있는 요거 요렇게 비교해서 두 개가 잘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 해가지고 공유 결합 물질에는 질소 기체죠, 그죠? 질소는 기체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뷰테인, 설탕도 공유 결합 물질이고 가끔은 포도당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포도당 수용액 또는 설탕 수용액 요거 두 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에탄올은 C2H5OH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뷰테인은 C4H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설탕, 포도당과 같은 고분자 물질들도 요것도 전부 다 설탕, 포도당도 이렇게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포도당, 질소, 에탄올, 뷰테인과 같이 공유 결합 물질은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쪽에 보면은 우리 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저번 강의에서 이제 봤던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전자배치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빵개 이렇게 알려드렸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유 결합에서 지금 14족, 15, 16, 17, 18족 18족은 결합을 안 하죠. 여기도 일단 12, 1, 2, 13은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4족 원소 예를 들어 탄소입니다. 자, 탄소는 지금 가장 바깥에 4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족한 개수만큼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의 수가 4개입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수는 빵개가 되는 거죠. 자, 15족은 5개니까 3개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가 3개, 비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16족은 공유 전자쌍 수가 2개가 되고요. 비공유도 2개. 그 다음에 플로우린은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비공유가 3개.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하면 항상 합이 4가 돼야 된다. 4가 돼야지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개수가 8개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탄소는 4군데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2개씩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원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질 수 있는 산소 또는 황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주로 산소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CO2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를 몰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질소, 여기 보면은 3개, 공유 3개를 가질 수 있는 애가 질소 또는 인입니다.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어서 여기에는 수소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 원자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 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지금 탄소가 오게 되면요. 공유 전자쌍 수 무조건 4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운데에 질소가 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비공유를 하나 가져야 되고 이렇게 3군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수소가 오겠죠. 그리고 질소가 2군데 주게 되면 여기는 산소나 황이 올 수 있고 여기 한 군데는 수소나 플로린, 할로젠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비공유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로 이렇게 몰아주게 되면은 여기는 질소나 인이 올 수 있고요. 보통은 질소가 오겠죠. 여기에 비공유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질소의 비공유가 하나라면 산소는 비공유가 2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만약에 산소라고 하면 비공유가 2쌍이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2군데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플로우린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린은 17족이니까 비공유 3개 가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공유 하나에 비공유 3개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2군데 몰아줄 수 있죠. 여기에 산소가 올 수 있어서 산소는 각각 비공유를 2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원소들 좀 그려드릴게요. 자, 수소는 비공유가 없는 상태로 하나,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비공유가 없는 상태로 4군데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소는 비공유 하나 있는 상태로 3군데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는 비공유가 2군데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자, 플로린 비공유가 3개 있는 상태로 하나. 염소도 마찬가지로 비공유가 3개 있는, 지금 다 할로젠 똑같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파랗게 그림을 그린 거 내에서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을, 화합물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전부 다 공유 결합에 대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한번 해보시고 가장 기본 규칙은 지금 위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요 주기율표상에서 14족은 공유 4개, 비공유 1개, 15족은 공유 3개, 비공유 1개, 그다음에 16족은 공유 2개, 비공유 2개, 17족은 공유 1, 비공유 3개.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수소는 2개까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공유 1, 수소는 이렇게 공유 1 할 수 있고 비공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결합하는 이제 그러니까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하는 물질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